안녕하세요. 킵코드 이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만들 자동화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저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강의 신청서를 만들고 그 신청서가 들어오면 노션에 데이터가 쌓이고 강의 신청 완료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고 입금 확인을 한 후에 입금 확인 안내 문자까지 모든 흐름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만 더 응용하시면 강의 신청서 뿐만 아니라 고객 관리를 자동화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킵코드 채널에서만 알려드리는 사람 중심 자동화 워크플로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자동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4가지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바티에 가입해 주시는 거, 세 번째는 노션 API를 연동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솔라피 API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4가지가 준비되신 분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강의 신청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강의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로 폼을 만들 수 있는 툴이 굉장히 많아요. 구글 폼, 네이버 폼 많이 사용하시죠? 그 이외에도 왈라, 타입폼, 모아폼 이런 다양한 폼을 만들 수 있는 툴들이 존재하지만 노션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쌓일 수 있게 하는 그 폼이 업데이트된 지 좀 얼마 안 됐어요. 아직은 이 노션 폼을 사용하기에는 로직 설정과 같이 조금 더 복잡한 신청서를 받으시는 분들에겐 적절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저는 노션 폼보다는 탈리라는 폼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tally.so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이런 메인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 화면 들어오신 다음에 사인업으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해줬고요. 이제 아직 폼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시죠? 여기서 New 폼을 클릭해주세요. New 폼을 클릭해주시고 여기에 저는 킵코드 강의 신청서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두 번째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받을 거냐면 일단 이번 신청서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간단하게 만든 이후에 탈리를 조금 더 복잡하게 쓰시는 분들 위한 영상은 따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강의를 신청하게 된 계기 이 정도만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강의 신청서를 먼저 만들어 두고요. 퍼블리시를 한번 눌러주세요. 퍼블리시를 누르고 인테그레이션에 들어가서 노션이랑 미리 연동을 해둘 거예요. 요새 노션이 조금 연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미리 연동을 해두겠습니다. 노션 아래에 커넥트 버튼이 있어요. 커넥트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이렇게 셀렉트 노션 어카운트가 이미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커넥트 with 노션 들어가 주시고 로그인 투 노션 들어가신 다음에 노션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로그인 해주시고요. 액세스를 요청하시면 페이지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저는 킵코드 대시보드 안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킵코드 대시보드를 액세스 허용을 미리 해두겠습니다. 이 과정을 미리 해주시면 나중에 조금 더 빨리 노션과 탈리를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킵코드 강의 신청서에 신청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딧에 다시 들어가서 여기다가 신청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신청서가 작성된 즉시 노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션이랑 어떻게 연결해서 쓸지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슬래시 하고요. 일단 쇼트 앤서로 이름을 받아볼 거고요. 이름에는 이주희 이런 식으로 예시를 미리 입력해 둘 수 있어요. 슬래시 하고 전화번호를 폰넘버로 받아주실 거고요. 여기에 예시로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 6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터내셔널 포맷이 켜져 있어요. 여기서 디폴트로 컨트리 코드인 파리를 미리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좀 귀찮다 하시면 인터내셔널 포맷을 꺼주세요. 이렇게 꺼주시고 그냥 이렇게 번호가 입력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처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예시를 입력해 줄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저는 간단하게 롱앤서로 강의를 신청하시게 된 계기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폼이 등록이 되도록 할 거고요. 이 서브밋 부분을 클릭하시면 내가 나름대로 이 라벨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킵코드와 함께하기 이런 식으로 버튼에 라벨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강의 신청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이 강의 신청서를 노션에 연결하는 작업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여기에 슬래시 하고요. 땡큐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이 버튼을 눌러서 제출함과 동시에 보이는 페이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킵코드 강의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문자로 입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조금 더 친절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에 만약에 로고를 넣고 싶으시다면 슬래시 하고 이미지를 검색하셔서 로고를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이 한 세트를 만들어 주시고 퍼블리시를 눌러주세요. 퍼블리시를 누르시고요. 여기 이 세 번째 있는 쉐어 버튼 을 누르시면 이렇게 쉐어 탭으로 넘어가요. 이 쉐어 링크가 이제 강의 신청서의 링크가 될 거예요. 강의 신청서를 노션으로 가지고 와서 저는 강의 신청서 자동화라는 페이지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여기에 붙여넣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 링크를 붙여넣기 해주실 때 인베드로 해주시면 이 폼이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자동으로 들어온 폼을 보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해요. 이제 노션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슬래시 하고 표를 검색하시면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요. 빈 데이터베이스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코드 강의 신청서라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줄게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속성을 하나하나 맞춰줄 건데요. 탈리에서 만드신 이름, 연락처, 이메일, 신청하시게 된 계기 이 네 가지를 여기에 그대로 매칭할 수 있도록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름이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목 속성으로 이름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로 전화번호 속성을 이용해서 연락처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메일 속성이 있어요. 이메일 속성을 이용해서 이메일 주소를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냥 일반 텍스트로 신청 계기라고 간단하게 속성 이름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워주시고요. 이 네 가지 속성이 들어오게 저는 간단하게 세팅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는 저는 생성일시, 이 신청서가 들어오게 된 날짜를 들어오게 할 거고요. 상태 속성을 만들어 줄 거예요. 상태 속성으로 이 강의 신청서의 자동화를 조금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건데요. 맨 처음에 강의 신청서 작성을 먼저 하겠죠. 저는 신청서 작성을 노란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제 입금 안내 문자를 작성이 되는 순간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입금 완료. 입금 완료는 주황색으로 입금이 완료되었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강의 안내. 강의 안내가 그 다음 수강 중. 강의 안내까지 다 완료돼서 수강 중인 상태. 이 네 가지가 이제 기본 진행 중 속성에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수강 종료 한 가지를 더 넣어줄 거고 혹시나 중간에 환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불 상태까지 만들어 줄게요. 상태 속성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상태를 조금 앞으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강의 신청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만들어졌으면 탈리랑 노션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킵코드 강의 신청서의 인테그레이션에 들어가시면 노션 커넥트가 있죠. 이 노션 커넥트를 들어가신 다음에 아까 연결해둔 셀렉트 노션 어카운트가 보일 거예요. 셀렉트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킵코드 강의 신청서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속성이 자동으로 지정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총 4가지 속성을 만들었죠. 이 자동으로 속성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거, 계기까지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노션에서 생성일시를 바로 찍힐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름부터 연락처, 이메일, 계기까지만 연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맵 프로퍼티스의 왼쪽은 탈리에 있는 속성을 의미하고요. 오른쪽은 노션에 있는 속성을 의미해요. 강의를 신청하시게 된 계기를 신청 계기로만 연결을 해두겠습니다. 노션에서 속성이 잘 뜨지 않으면 이 속성이 노션에서 이 속성 편집에 들어가셔서 유형이 잘 선택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Connect with Notion 해서 노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탈리 강의 신청서와 노션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이 되었으면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이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연락처를
이메일 주소와 함께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코드와 함께 하기를 넣어보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잘 들어왔다는 걸 확인하고 저는 이제 내용을 지울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리로 강의 신청서를 만들고 노션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강의 신청서가 들어오면 안내 문자를 보내는 자동화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탈리로 이제 신청서가 작성돼서 노션으로 들어오면 그 순간 바티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문자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티 AI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티.ai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계정을 만들었죠. 로그인을 해주세요. 새 작업으로 바티 엑셀을 들어가 주시고요. 킵코드 강의 신청서 작성이 되면 입금 안내 문자로 보내질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를 세팅하겠다라고 제목을 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노션을 바티랑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노션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를 한번 세팅을 먼저 해볼게요. API가 킵코드 예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리 만들어진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점 3개 버튼 눌러주시고 노션에서 연결을 킵코드 예시, 연결을 검색하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노션 API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이 바티 엑셀에는요. 문자 내용을 작성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기본 문자 내용을 한번 넣어줬고요. 왼쪽에 있는 바티 데이터 시트에다가 노션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잖아요. 그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도 속성을 잘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컬럼명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컬럼명이 뜨거든요. 이름 해서 이름이 들어오게끔 하고 연락처 가 들어오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리고 한 가지 더 만들자면 이 버튼을 눌러주셔서 추가를 해주세요. 이메일 이외에 생성 일시까지 날짜 속성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이렇게 속성을 미리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노션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 딱 입력이 되게 할 거거든요. 여기까지 준비를 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한번 중간에 꼭 눌러주시고요.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노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맨 처음에 웹훅으로 설정을 할 거라서 이거는 나중에 설정을 할 거고요. 웹훅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와지면 두 번째로 여기에 솔라피 문자 메시지 발송하기를 설정을 해주실 거예요. 지난번에 발급받은 API 키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발신 번호를 지정을 해주시고 수신 번호는 데이터 시트에 있는 연락처를 넣어주실 건데요. 아직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고 테스트로 제가 제 연락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수신 번호를 연락처 라고 해주시고요. 지정이 되었다는 게 보일 거예요. 이제 내용에다가 웬만하면 이제 자동화 메일이지만 맞춤형으로 보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한 줄을 더 추가할게요. 안녕하세요 하고 괄호 2개 하고 이름 괄호 닫고 이름님 킵코드입니다. 이 한 줄을 조금 더 추가해주면 누구에게 갔는지 한 번 더 정확하게 맞춤형 메시지로 갈 수 있겠죠. 이 솔라피 문자 메시지는요. 이렇게 체크된 것만 갈 거예요. 데이터 시트에서 체크되어 있는 한 줄만 메시지가 발송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따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는 일단 지울 거고요. 노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분에게 문자가 보내졌어요. 그 이후에는 노션에 있는 상태값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노션을 검색하시면요. 노션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업데이트하기 하고 있죠. 계정을 연결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혹시 여기에서 로딩이 무한으로 돌면 그냥 밖으로 나가주시고요.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다음을 눌러주세요. 3번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킵코드 강의 신청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서 어떤 정보가 일치한 아이템들을 찾아서 업데이트할 거냐라고 뜰 거예요. 업데이트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기준을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름이 일치하고 연락처가 일치하고 상태가 신청서 작성인 사람인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이 조건 3개를 만족하는 신청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을 거고 그 문자 보낸 것을 문자를 보냈다라고 상태를 바꿔주는 거죠. 여기에 상태를 입금 안내라고 보내줄 거예요.
완료 하면은 노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아이템이 업데이트 되도록 해볼 거예요. 잠시 이 두 가지 액션을 정지시켜 놓고요. 저장을 눌러줍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웹훅을 걸어볼 거예요. 웹훅은요, 그 API를 이용해서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받았잖아요. 그때 초인종을 눌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PI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인종을 누르면 데이터를 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초인종을 누르는 이 웹훅 방식은요, 포스트 방식을 사용을 할 거고요. 링크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이걸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요. 노션으로 가주세요. 노션에서요,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버튼, 자동화 만들기 또는 받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요, 이제 자동화 기능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수강 안내 문자 보내기 라는 자동화를 세팅을 해볼 거예요. 어떤 조건에 데이터가 바티로 갈 수 있게 할 거냐면 그냥 페이지가 추가가 완료되었을 때, 그러니까 탈리로부터 페이지가 들어왔을 때 그 즉시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작업을 추가해 볼게요. 작업 추가는 웹훅 보내기가 있어요. 웹훅 보내기를 복사한 URL을 붙여넣기 해주세요. 기존 속성을 모두 선택하지 않고 여기에 이름, 생성일시, 연락처, 이메일 이 네 가지만 들어갈 수 있게 해볼 거예요.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활성화가 됐고요. 이 자동화는 이제 노션에서 돌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바티로 돌아갔을 때 아직 이게 웹훅이 연결 전 상태래요. 한번 데이터베이스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면 연결 성공이 뜰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웹훅은 ON을 해주시고요.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요.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 시트의 데이터 탭을 의미해요. 데이터를 들어가셔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 생성일시를 각각 노션에서 어떤 것을 가져와서 연결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각각 매핑을 해주시면 돼요. 탤리에서 노션을 매핑했듯이 바티에서도 노션과 바티에 있는 것들을 매핑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너무 복잡하죠? 여기에 검색을 해주세요. 이름이라고 검색하시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정도에 진짜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해 주시고 연락처도 검색해 주세요. 검색하시면 이거 마지막 폰 넘버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값을 검색하시면 마지막 거, 생성일시는 생성일시를 검색하시면 마지막 거,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 될 거예요. 완료해 볼게요. 이걸 다시 재생으로 바꿀 거고요. 웹훅까지 설정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데이터 시트에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요. 그 데이터에 문자 메시지가 보내질 거고 자동으로 신청서 작성해서 입금 안내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탤리 아까 쉐어에서 이 카피해서 링크를 따주시고요. 링크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메일은 테스트 이메일을 넣고 계기 이런 식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킵코드와 함께하기 라고 클릭하면요. 이렇게 들어왔고요. 바티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이름, 연락처, 이메일, 생성일시가 잘 들어왔고 솔라픽 발송 결과는 발송 성공, 아이템 업데이트도 성공이 되었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문자가 왔는지 아이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아이템 업데이트는 입금 안내로 바뀌었고요. 문자가 왔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문자가 다 왔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탤리로 신청서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신청서에 뭔가 작성이 되면 바티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서 솔라피로 문자를 보내주는 것까지 문자가 보내지면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입금 안내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자동화 세팅을 마쳤고요. 이거 꼭 저장해주세요. 이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프로젝트 리스트로 가요. 이 리스트를 클릭해주시면 방금 만든 첫 번째 자동화 보이실 거고요. 이제는 두 번째 자동화를 세팅을 해볼 거예요. 두 번째 자동화를 하기 전에 여기 킵코드 강의 신청서 데이터베이스에 숫자 속성으로 숫자 형식은 1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입금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여기에 만약에 5만 원이라고 들어왔으면 이 첫 번째 거는 지울게요. 5만 원이라고 내가 이 계좌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는 이것도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바티에 내 은행 계좌를 연결할 거고요. 계좌 내역에 입출금 내역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입금 금액을 여기에 넣어줄 수 있게끔 자동화까지 할 수 있어요. 입금 금액에 금액이 써지면 상태가 자동으로 입금 완료로 바뀌게 할 거예요. 요거는 노션 안에서 자동화를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새 자동화, 이 자동화 버튼을 눌러주시고 새 자동화를 눌러주세요.
금액 입력 시 상태 변경 이라고 자동화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거는 입금 금액이 편집됨 이라고 되면 상태가 입금 완료로 바뀌게 할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를 한번 해볼게요.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입금 금액에다가 제가 5만 원을 입력을 하는 순간 상태가 입금 완료로 바뀌었을 거예요. 입금 확인이 된 거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두 번째 자동화를 세팅해 볼게요. 우리 입금 금액을 입력하면 상태가 바뀌었죠? 요거는 나중에 바티에서 입금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자동화가 업데이트 되면 그때 또 다른 영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수동 입력했으면 그 다음에 바티에다가 새 작업을 만들어 줍니다. 바티 엑셀에 들어가셔서 새 작업 이름을 코드 강의 신청서 입금 확인이라고 이번에는 자동화를 만들어 볼게요. 왼쪽에다가 이번에는 문자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입금 확인 후 수강 안내드립니다. 코드 강의, 준비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볼 거고요. 참고로 문자 보내실 때 이모지가 있으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모지는 일단 제외해 주시고요. 나중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실 때는 이모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이모지는 제외시켜 주시고요. 이번에는 데이터 시트에 노션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게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션 데이터베이스 자동화 준비를 할 때 꼭 있어야 하는 속성 중에 하나가 ID 값이었어요. 여기다가 ID 값을 추가해 줄 거예요. 요거는 숨김 처리를 우선 하겠습니다. ID 값이 생성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바티에 돌아오셔가지고 노션을 검색합니다. 노션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를 클릭해 주시고 노션 계정 들어가셔서 다음을 눌러주세요. 데이터베이스는 킵코드 강의 신청서를 가지고 올 거고요. 필터 조건을 선택을 할 거예요. 우리 노션에서 봤을 때 상태가 입금 완료인 애들만 가지고 올 거거든요. 상태가 값과 동일한 데이터 입금 완료인 친구들만 가지고 오겠다.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탭은 데이터 시트에서 셀 위치는 데이터 탭 여기에다가 셀 위치는 처음으로 가지고 오실 때 A0으로, A0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A0로 처음에 불러와야 노션에 있는 위에 있는 이 속성 값들이 바티에 있는 데이터 시트 맨 위에 알아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A0로 먼저 완료 처리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한 번만 실행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실행하기를 해보면 노션 데이터베이스가 잘 가지고 와졌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생성 일시를 조금 넓혀보면은 이렇게 잘 들어왔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잘 들어왔다는 걸 확인하시고 이 분에게 문자를 보낼 거예요. 이번에는 이름을 또 넣어주시면 좋겠죠. 여기에 한 줄을 더 추가해서 안녕하세요. 괄호 2번 이름님 코드입니다. 라고 넣어줄게요. 여기에다가 노션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 다음으로 이제 솔라피를 다시 한번 액션을 설정을 해주실 거예요. 솔라피 문자 메시지 발송하기를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신 다음에 수신 번호를 연락처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름이 다 바뀐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이 선택된 걸 확인을 하시고 문자 메시지 발송을 눌러주세요. 노션을 가지고 오고 솔라피 문자를 발송했어요. 그 다음에 액션으로 노션 아이템 업데이트 하기를 눌러줄 거예요.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뭘로 선택할 거냐면 강의 신청서로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고요. 상태가 방금 입금 완료였잖아요. 입금 완료이면서 이름이 우리 데이터 시트 이름과 똑같고 연락처가 데이터 시트에 있는 연락처와 똑같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아이템들을 찾아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상태를 입금 완료해서 강의 안내로 넘어가지는 걸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세 가지 액션이 세팅이 됐고요. 저장을 누르시고 잠시 액션 실행을 오프해 주세요. 이번에는 이제 요거를 매번 여기에 들어와서 한 번만 실행하기를 하면 또 그거는 자동화가 일부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션에서 버튼을 누르면 바티가 실행될 수 있게 할 거예요. 노션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슬래시하고 버튼을 만들어주세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입금 확인 후 문자 강의 수강 안내 문자 보내기. 저는 조금 약간 직관적으로 길이가 좀 길더라도 제목을 좀 길게 입력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색상도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할 거냐면 버튼이 클릭되면 일단 내가 버튼을 잘못 누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표시를 할 거예요. 입금 완료된 수강생에게 강의 안내 문자를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확인을 한번 할 거고요. 계속을 누르면 웹훅 보내기를 하는 것. 첫 번째 자동화에서 했던 것처럼 웹훅을 걸어줍니다. 포스트로 걸어줄 거고요. 링크 만들기 위해서 링크를 얻어주세요. 여기서 URL을 넣어주시고 완료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웹훅이 세팅이 노션에서 됐으면 버튼을 한 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바티에서 연결 성공이 뜰 거예요. 연결 성공까지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은 눌러주시고 웹훅을 ON 해주신 다음에 이거는 데이터를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완료를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 눌러주시고 모두 다 켜줄게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세팅을 하면 끝납니다. 노션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를 하셨을 때요. 우리가 A0로 가지고 왔죠. A0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 속성을 이미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처음 가지고 온 이후에는 우리가 두 번째 여기 A1부터 H까지 가지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노션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를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다음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A1 하고 H까지 첫째 횡 제외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걸 세팅을 해주시면 얘가 노션에서 덮어쓰기가 돼요. 노션에서 수강자가 굉장히 많은데 예전 데이터가 남아있으면 그분들에게 또 문자가 다시 한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션에서 최신 상태값이 업데이트된 사람들만 리셋돼서 가지고 와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노션에서 가지고 오고 메시지를 발송한 다음에 아이템 업데이트한다고 해놨고 웹훅까지 걸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잘 문자가 가지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눌러보시기 전에 상태가 입금 완료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내 문자를 보내시겠습니까? 계속을 눌러주시면 버튼이 실행이 됐고요. 상태값이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강의 안내로 바뀌었죠? 강의 안내로 바뀌었고 문자가 갔는지 확인할게요. 이렇게 강의 입금하기 후 수강 안내드립니다 라고 문자까지 잘 갔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티에서 세팅한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온 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고 아이템이 업데이트까지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크레딧이 몇 개가 소진되어 있는지는 여기 액션을 설정하실 때도 오른쪽에 보시면 크레딧이 몇 크레딧이 소진되는지가 보여요. 솔라피 문자 메시지 발송하기는 1크레딧이 소진되고요. 노션은 다 1크레딧이 소진돼서 한 명에게 문자를 보낼 때 2크레딧이 소진된다. 입금 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를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 총 3크레딧이 소진이 되겠죠. 이렇게 크레딧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왼쪽에 워크플로우 이력이 있어요. 워크플로우 이력에 들어가셔가지고 캡코드 강의 신청서 입금하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어디서 혹시 실패했으면 실패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워크플로우 이력까지 자동화를 세팅하시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어디 부분이 잘못됐는지 오류가 생겼으면 오류를 개선하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총 2가지 자동화를 세팅을 해봤어요. 이렇게 강의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입금 안내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입금 확인까지 하는 거. 이제 노션에 강의 안내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수강이 시작됐으면 수강 중, 이후에 끝났으면 수강 종료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탈리로 신청서를 만들어서 그 신청서가 노션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했고요. 그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문자가 가게 했고 그 문자가 발송이 되면 상태값이 입금 안내로 바뀌었고요. 입금 완료를 하시면 입금 완료된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버튼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우리 자동화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의 신청부터 안내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셨죠? 자동화가 원래 쉽지 않아요. 그래도 직관적으로 노션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가 어떻게 보내졌는지까지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 하시다 보면 조금 더 복잡한 자동화도 스스로 세팅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캡코드 채널에서는요. 노션과 바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동화까지 할 수 있도록 그 흐름을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더 쉽고 실용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조금 더 확장된 흐름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